네, 안녕하세요. 강성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언제 제가 한번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파워쿼리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안내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간단하게 해서 저희가 그 함수 코드를 작성해달라고 시킬 거예요. 제가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챗GPT가 되게 친절하게 파워컬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안내를 해줘요. 근데 간혹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엑셀 메뉴나 아니면 챗GPT가 학습한 챗GPT는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웹상에 있는 걸 다 학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는데요. 근데 간혹 그 메뉴가 그 엑셀에 있는 버튼 이름이 간혹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엑셀과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 하시기가 어려우시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방법을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챗GPT가 알려준 대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비교했을 때 챗GPT가 안내해준 대로 하면 가끔 가다가 그 기능 이름이 좀 다를 때가 있으면 저도 헷갈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챗 GPT한테 그냥 물어가지고 우리가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걸 안내해 드렸었냐면, 자, 우리가 표에, 엑셀 표에 보기 좋게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식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엑셀로 보고서를 할 때는 좀 더 많이 보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하나,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 하나에 여러 가지 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보고용으로는 좋은데 나중에 데이터 관리할 때는 되게 안 좋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 파워쿼리를 사용하게 되면 파워쿼리가 전처리할 수 있고 그다음 그 전처리뿐만 아니라 자동화로 여러분들의 일을 되게 손쉽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챗 GPT를 활용해가지고 파워쿼리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이걸 잠깐 이제 복습을 하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점을 챗 GPT한테 이제 물어보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챗 GPT한테 그 예를 들어가지고 너는 엑셀 전문가야? 역할 부여했죠. 그래갖고 지금 내 엑셀 안에 지금 셀 하나 열어줄려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검색도 안 되고 정렬도 안 되고 집계할 때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너가 이거를 방법을 좀 알려줘. 해가지고 메뉴 경로와 버튼 이런 걸 자세히 알려주라고 해가지고 되게 자세히 잘 알려줬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급 옵션, 파워쿼리 편집기 이런 거는 괜찮지만 간혹 예를 들어서 열 분할, 어떨 땐 열 구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막히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 쉽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챗 GPT한테 또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지난번에 있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거를 너가 행을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행을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내 데이터 구조는 이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보기 좋은 떡이지만, 이 셀 안에 있는 거를 셀을 다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일을 했었냐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요 다 똑같이 제가 예전에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이거 지우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지우고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를 공통사항,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였죠? 인사. 그렇게 되다 보면 되게 시간이 일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시간을 낭비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떤 식으로 원하는지를 챗 GPT한테 알려주면요. 챗 GPT가 가끔 가다가 뭐 틀리기도 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다시 지우도록 할게요. 자, 삭제를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자, 제가 여기 워드, 여기에서 이렇게 시킬 거예요. 자, 이거 여기에서 이건 다른 내용이고, 지금 뭐냐 하면, 너는 파워쿼리 전문가야, 전문가야. 내가 이거 지금 현재 데이터를, 여기 현재 데이터가 이거예요. 현재 데이터를 아까 전에 보신 거, 현재 데이터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를 내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부서명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부서명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눠줘. 이게 줄이겠죠. 우리 행이 되겠죠. 이 행에다가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원래 있는 거를 지금 셀 하나가 여러 줄로 되어 있어. 근데 그 열에서 여러 줄로 된 거를 각각의 행으로 구분하고 싶어.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아시고 어떻게 하고 싶은 목적지까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파워쿼리에 쓸 수 있는 함수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구글 앱스 스크립트 작성해가지고 구글 설문지나 아니면 신청서 자동으로 완성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다른 거 모르셔도 되는데 앱스 스크립터 작성해줘 이러면 얘가 챗GPT는 생성형 AI가 알아서 작성해줬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파워쿼리라는 용어 하나 있죠? 그리고 함수 코드를 작성해줘. 요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함수 코드라는 거 뭐냐면 파워쿼리에서 사용하는 자동화나 전처리 줄 수 있는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함수가 우리가 복잡한 코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함수 코드 그렇게까지만 아시면 되고 자세한 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챗 GPT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요. 근데 지금 이게 엑셀 2016 이후에서는 거의 다 파워쿼리가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는 M36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M365랑 2016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2016에서도 작용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시킨 거예요. M369가 아니라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형태는 여러분이 이거는 적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쵸? 이런 식으로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행을 쪼개가지고 얘가 알기 쉽게 챗 GPT나 뭐 제미나이도 괜찮고요. 클로드도 코드를 굉장히 잘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얘네한테 이런 거를 시키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이건 내가 원하는 엑셀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재 있는 M 함수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어딨냐면 파워쿼리 편집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제가 이전에 안내해드렸던 내용 참고하시고 지금 잠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거를요, 먼저 우리가 파워쿼리를 사용하려면 표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이거 표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눈에는 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표의 테두리를 만든 거지, 이거는 표가 아닙니다. 엑셀에서는 이걸 표라고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지금 표는 어디냐? 여러분들 삽입 메뉴 상단에 삽입에 들어가시면 여기 표라고 있어요. 컨트롤 T 해도 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표 만들기가 있어요. 근데 머리글은 그냥 우리가 사용할 거니까 여기 있는 거는 행 하나에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머리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근데 좀 밉잖아요. 이 표 모양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처럼 테이블 디자인에 가시면 여기 지금 엑셀 상단에 테이블 디자인에 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깔끔한 형태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표까지를 만들었어요. 표를 만들었으면 이제 표가 이제 우리가 파워쿼리 편집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파워쿼리가 어디 있어요? 이러는데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들 안 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를 파워쿼리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있는데요. 여기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테이블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쵸? 테이블 범위를 클릭하시면 자, 파워쿼리 편집기가 열립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파워쿼리가 이제 열리죠. 편집기가 열려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나 여러분이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보시면 이게 상단에 이게 파워쿼리 편집기에서 고급 편집기라는 게 있어요. 편집기에서. 자,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매크로 작성하실 때도 그 코드 작성하는 경우시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편집기 들어가면 어디 이렇게 함수 같은 그 코드가 있어요. 그쵸? 여기 보시죠. 자, 이거를 지금 이게 어떤 코드인지를 일단은 우리가 챗GPT한테 학습을 시켜야지만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A를 하셔가지고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거 나갈게요. 나가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안내해드렸던 여기 지금 파워쿼리 내용 복사 붙여넣기 여기 있잖아요. 현재 M함수, 현재 고급 편집기에 있는 코드는 이거예요. 그쵸? 여기다가 붙여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원본 데이터, 그쵸? 원본 데이터는 어떻게 됐냐면 원본 파워쿼리 데이터겠죠? 자, 원본 파워쿼리 데이터는 지금 또 다시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예요. 그쵸? 요거를 여러분들이 컨트롤 A를 하셔가지고 그냥 복사를 하시면 돼요. 복사하셔가지고 다시 저 메모장이나 아니면 워드에다가 여기다가 한 칸씩 낄게요. 자,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냥 붙여 넣게 되면 그냥 붙여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렇게 표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저는 컨트롤 제하고 이전 가가지고 여기다 어떻게 하시냐면 컨트롤 시프트랑 그 다음에 V 우리 그냥 컨트롤 V 하면 안 되고 컨트롤 시프트 V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참고는 여러분의 원본 데이터는 빗셀에 여러 줄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행으로 구분하고 싶으니까 이걸 구분해줘. 그리고 위에 있는 모든 사항 반영해서 파워쿼리 쓸 수 있는 엠함스 코드를 만들어줘. 오류 없이 만들어줘. 이거는 제가 이렇게 왜 썼냐면 AI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에 한 번씩 더 마지막에 한 번 하게 되면 더 알아듣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도 처음하고 마지막은 기억이 나는데 중간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I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메모장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 워드에 있는 걸 가지고 챗 GPT나 구글 제미나이 아니면 클로드가 굉장히 잘합니다. 코드는. 그래서 챗 GPT한테다가 저는 챗 GPT 이제 무료가 아니라 유료인데요. 유료에다가 한번 할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챗 GPT는 오류가 좀 나요. 근데 오류인데 여러분들이 클로드를 사용하셔가지고 하게 되면 더 간편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챗 GPT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이게 띵킹할 때 우리가 추론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코드 작성할 때 저는 이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앱스 스크립트요. 여기 띵킹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캡처를 하셔가지고 엑셀 편집기를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토큰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그냥 글로 적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뭐 후원해가지고 이렇게 적었어요. 자, 오류가 없는지 안 나온지, 이거를 가지고 뭐 이제 클로드한테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복사를 여기 지금 보시는 파워쿼리 코드 복사 이거 있죠. 여기를 복사하신 다음에 어디다가 넣으시면 다시 엑셀 있죠. 엑셀 여러분들 여기 파워쿼리 편집기 여기에서 다시 우리 고급 편집기 원래 있던 M 코드 있잖아요. 이거를 했었잖아요. 이거를 그냥 컨트롤 AI로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예요. 자, 오류가 나올 수도 있고 오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잘 나왔어요. 오류 없이 잘 나왔죠. 아마 오류가 나오면 그 오류를 여러분이 캡처해가지고 다시 채찌피트한테 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게 다 됐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또 이제 이거 파워콜인데 이거 어떻게 엑셀을 사용해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헷갈리실 텐데 이거 보시면 닫기 로드 저기 편집기 좌측 상단에 닫기 로드가 있거든요.
여기서 닫기 다음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저는 새 워크시트로 할게요. 새 워크시트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쭉 나오죠? 그쵸?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표가 미워요. 그래서 제가 상단의 테이블 디자인 메뉴에 들어가서 이거를 좀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표 이름을 쓰지가 않았네요. 행구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행구분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지금 요게 아직까지 파워컬이랑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제하시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범위로 변환하시게 되면 이게 파워컬이랑 끊겨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제가 이전에 안내를 여러분 나중에 이전에 제가 강의했던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좀 더 복잡하게 했었는데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 데이터 관리하기에 되게 편하겠죠? 네. 자, 우리 또 나중에 또 다른 거 하나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이전 강의 때 한번 안내해드렸어요. 자, 이거 뭐였냐면, 이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피벗 형태의 피벗 테이블 같은 거를 우리가 보고서로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취업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문지 같은 거를 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기가 좀, 보기도 안 좋지만 데이터 관리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관리하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요거는 평가 기준, 평가 점수겠죠? 이거는 부서고, 그쵸? 부서면 기획지문 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평가 인원이요. 매우 만족. 이거는 이 문항에 대해서 매우 만족 평가 점수에 3명이 좋다는 내용이에요. 그치? 설문지를 받았던 내용이니까요. 그럼 이거가 데이터 관리하게 되려면 이거는 진짜 보고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편해요. 그쵸? 요렇게 기획팀. 그러면 이게 다 여기에서 지금 어느 팀까지 있어요? 마케팅까지 되면 되게 어, 아래로 우리가 세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로로 돼 있는 건 데이터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데이터 여러분들이 이거 보기가 별로 안 좋은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보고를 해요? 피벗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한 거 피벗 해가지고 슬라이드 지난번에 제가 안내해드린 슬라이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번 이거를 바꾸시는 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 언피벗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이것도 챗 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먼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내가 여러분들이 바꾸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바꾸겠다. 지금 복잡하잖아요. 지금 기획팀이 있고, 부서가 있고, 기획팀이 있고, 근데 이것도 가로고, 그쵸? 그 다음에 평가 문항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 기준점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문항 항목이 있죠. 평가 인원.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최소한 엑셀에다 이 정도까지는 쓰셔야 돼요. 그래서 부서명이 있고, 문항이 있고, 평가 점수가 있고, 평가 인원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것까지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어떻게다 썼냐면, 자, 너는 파워쿼리 전문가야. 엑셀 파워쿼리 전문가야. 내가 아래에 적은 현재 데이터를 최종 데이터 모이려, 현재 데이터는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를 알려줘야겠죠? 현재 데이터를 최종 데이터 모양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 그쵸? 자, 다음을 참고해서 파워쿼리에서 사용한 또 M 함수 코드를 만들어줘. 자, 근데 2016 이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365만 적용하면 안 돼. 자, 내가 원하는 표 모형은 이거야. 부서명이 있어야 되고, 문항이 있어야 되고, 평가 점수가 있어야 되고, 평가인은 바로 이 형태죠.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얘가 평가 점수가 보시면 여기 없어요. 잘 몰라요. CCTV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참고해가지고 원본 데이터 구조가 피벗 형태로 되어 있어. 이것을 내가 데이터 구조로 변환하고 싶어.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기 좋게 이거를 만들어줘.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뭐라 했냐면 평가 점수 그러니까 문항 옆에, 여기요. 평가 점수 문항 옆에, 이렇게
매우 만족. 요거 이렇게 알게요. 자, 매우 만족, 보통, 불만, 배우면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것을 행으로 해야 돼.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행으로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알아들을 겁니다. 자, 이거를 자, 또 현재 그 편집기에 있는 거 여기다 붙여넣고 다시 데이터 붙여넣으면 돼요. 자, 이거를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클로드를 사용해 볼 거예요. 클로드. 자, 이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부서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엑셀에 있는 거, 이거를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여러분 보시면 이게 표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표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엑셀은 이걸 표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삽입, 상단 메뉴에 삽입 메뉴에 들어가셔서 표, 여기, 그러면 머리글을 포함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지금 두 개 행이 있고, 머리글이 뭐가, 지금 구항도 있고, 이항도 있고, 일항도 있는데, 헷갈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해제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네, 좀 표를 좀 깔끔하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파워쿼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메뉴 어디 있다 그랬죠? 네, 상단 메뉴에 데이터로 들어가셔서 테이블 범위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쵸? 이렇게 나왔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다 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편집기요. 편집기 안에 메뉴에 홈 화면에 고급 편집기라고 있어요. 고급 편집기에서 이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를 학습을 채찌피트한테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 A를 다시 하셔가지고 다시 이거 여기 나갈게요. 그리고 여기 워드에다가 지금 작성하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코드야. 현재 코드.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데이터 이거 제가 엔터 할게요. 이것도 엔터. 안 그러면 제가 헷갈려서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원본 데이터도 붙여내겠죠. 이거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원본 데이터가 이거 있는데 이거를 다시 컨트롤 A 하셔가지고 다시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전체 표가 붙여지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워드에다가 자,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지금 컨트롤 쉬프트하고 V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쵸? 그리고 참고 됐습니다. 참, 그러면 이거를 같이 또 위에 있는 모든 사항 반영해가지고 너가 파워를 쓸 수 있도록 M함수 코드 만들어줘. 무리 없이 만들어줘.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A 아니면 전체 선택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C를 하시고 복사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클로드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클로드 저도 무료 버전인데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써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컨트롤 V 자 쏘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작성을 해줘요. 자 코드를 챗GPT가 작성을 잘해주는지 클로드가 잘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로드가 워낙 코드를 잘해주니까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글에서 입스 스크립트 작성을 비슷하죠? 자, 작동 방식도 해줬어요. 자, 일단은 복사 여기 상당히 코드 작성한 거에서 복사 해가지고 다시 엑셀에 여기 가셔가지고 고급 편집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원래 있던 걸 전체 선택하셔서 지워주시고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다음에 완료를 한번 해볼게요. 됐죠? 잘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평가 점수도 나오고 평가 이런 싹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가 엑셀로 전환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편집기에 홈화면에 닫기 로드 들어가셔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그쵸? 그 다음에 새 워크시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쑥 나오죠. 자, 표를 좀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한 다음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일단은 한번 해제를 해볼게요.
요거를 범위로 변환하게 되면 파워쿼리가 없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엑셀 데이터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아까 전에 여기 그 피벗 형태로 된 거 있죠? 이거 다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피벗을 만드시면 돼요. 여기다가 삽입, 피벗 테이블 범위에서, 그쵸?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할게요. 한 다음에 지금 나는 부서별로 보고 싶다. 문항에 따라서 보고 싶다. 평가 점수가 어떻게 보고 싶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고,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항에 따라서 문항을 여기다가 열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점수는 행, 그쵸? 그 다음에 평가 인원을 값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쵸? 기타. 별 레이블 이렇게 돼 있네요. 문항. 그러면 여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기타도 있고 여러 글도 있다. 문항도 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도 나오겠죠. 그쵸? 자, 또 다시 평가 점수 이렇게 해보고. 그쵸?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하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부서별로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예를 들어서 부서도 한번 해볼게요. 부서별 어디냐? 부서명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열로 한번 해볼게요. 열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교육팀에서 자 기타 그러면 부서명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슬라이스 안내해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슬라이스 있잖아요. 슬라이스 삽입 그쵸? 그러면 내가 평가 점수 문항 이렇게 한번 요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다.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때 열을 나는, 예를 들어서 세 개로 하겠다. 부서명을 세 개. 그러면 세 개 이렇게 좀 잘 나와요. 부서가 많았네요, 원래. 자, 이것도 크기를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요. 다시. 이거를 좀 크게. 그럼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요. 이것도 문항은 그냥 그대로 둘게요. 자, 평가 점수도 이렇게 두고. 그리고 조금 줄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보이셨어요? 지금 제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문항 이게 네,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피벗 테이블이 요 밑에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도 우리가 슬라이서나 리모컨 좀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여기서 경영 지원팀만 내가 보고 싶다. 그럼 이거 다 나오죠. 그쵸? 근데 여기에 대한 거를 요 문항에 관해서는 만족이 어떻게 되었냐.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다 한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해가지고 다 해볼게요. 컨트롤 해서 이렇게 다 하고 처음부터 다 해볼게요. 그럼 문항이 다 나오겠죠? 이렇게 복잡하지 아까 전이랑 이결을 수치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어,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삽입이 들어가서 다시 피봇 테이블 추천 차트 들어가서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요거 다시 추천 차트 피벗 차트도 있죠. 여기에서 차트. 예를 들어서 세로 막대형 아니면 뭐 가로 막대형도 있죠. 자, 세로 막대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형태로 여기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경영 지원팀만 보겠다. 그쵸? 경영 지원팀만. 그럼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항에서 나는 AI 들고 요거 사용하는 것만 보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죠. 바뀌는 거 보셨죠? 근데 불만 이 사람이 몇 명이야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본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성하실 때 되겠죠. 근데 평가 점수는 보통은 다 많이 하죠. 이렇게 다 클릭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쵸? 요거 이렇게도 옮길 수 있어요. 자, 매우 만족.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경영 지원팀에서는 네, 다시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다 됐죠? 그럼 경영지원팀에서는 이런 지금 평가 인원을 이렇게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팀에서는, 인사팀에서는 어떻게 했냐? 재무팀에서는 어떻게 했냐?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나는 이 항목에서는 AI 활용 교육과 훈련 지원에 만족한다 할 때, 여기 문역에서는 매우 점수를 이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이 됐냐? 그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쿼리 챗 GPT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많이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중에 데이터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데이터 관리하기 되게 좋잖아요. 자, 핵머리는 딱 하나고 밑에 내가 기준이 되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고용을 하기에는 보긴 안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데이터 관리하고 또 보고용으로 나중에 이거 감추기 하셔가지고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참고로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다른 시트에서 만드셔가지고 보고서로 작성하셔도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챗 GPT를 활용해가지고, 데이터 구조 같은 거 변환하는 거, 챗 GPT한테 물어보면 얘가 파워쿼리를 사용하라고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파워쿼리 이 친구가 챗 GPT나 아니면 다른 생성형 AI가 안내해 준 대로 따라하시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내가 엑셀에서 보는 것과 챗 GPT가 알려준 게 이게 좀 메뉴나 이런 게 이름이 다르면 이럴 때 좀 많이 힘드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가끔가다 이럴 때는 챗 GPT 아니 구글에서 제미나에서 카메라 켜시고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그럴 때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그 파워쿼리에서 고급 편집기에서 그 함수만 저기 AI한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구조로 알려주신다 바꿔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려움을 다 바꿔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채찌피티하고 채찌피티로 엑셀 문제가 있는 것, 먼저 문제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챗 GPT한테 질문할 때 이걸 맥락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명확히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답변 얻으실 겁니다. 간혹 오류가 납니다. 오류 난 거 다시 고쳐달라고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좋은 내용을 가지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